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했지만 다우는 일단 지난주 처음 돌파한 4만 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다우 0.49% 빠지면서 39,806.77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은 5,308.13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0.65% 쑥 오르면서 16,794.87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나스닥 이렇게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건 역시 엔비디아의 영향이 컸습니다. 핀비즈맵으로 바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핀비즈맵 상황 보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들이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대형 종목들 일부만 눈에 띄는 상승세를 좀 보인 날입니다. 일단 실적 발표 기대감 속에서 엔비디아 2.49% 오르면서 주당 $950에 바짝 달라붙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 상향시키면서 급등했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에는 환하게 상승의 초록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흐름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서 함께 잠깐 살펴보고 가면요. 네, 2% 넘게 오르면서 두 달 전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에 다시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5,090.35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시 핀비즈맵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빅테크들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서는 단연 일라이릴리가 눈에 띄죠. 네, 바이오테크의 선두주자 일라이릴리가 또 간밤에 상승세를 대폭 기록했습니다. 비만약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일라이릴리는 올해 1분기에 세계 25대 제약사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예상했던 바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함께 비만약 돌풍의 주역인 노보노디스크는 매출 상승세가 4분기보다 꽤 꺾이면서 지금 3위에 올라 있습니다. 2위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제조 역량이 지금 넘치고 있는 주문에 되지 못해서인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핀비즈맵으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좀 주목할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밤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찍는데 엔비디아와 함께 큰 역할을 한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이걸 하루 앞두고 사티아 나델라 CEO가 직접 나서서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공개했습니다. 코파일럿은 MS의 모든 제품에 탑재되어 있는 생성형 AI 모델이죠. 이번에 공개한 PC가 이 생성형 AI 구동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초당 40조 회의 연산을 할 수 있고 애플의 맥북 에어보다 AI 작업 처리 속도가 58% 뛰어나다. 네, 경쟁자인 애플을 바로 겨냥해서 얘기했습니다. 오픈AI가 지난 13일에 공개한 최신 AI 모델인 GPT-4o, 음성이 나오는 그야말로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공개했죠. 이게 탑재될 거고 배터리 수명도 하루 종일 지속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새 PC에는 퀄컴뿐만 아니라 AMD와 인텔 칩도 들어갑니다. 새 PC는 $999, 140만 원 선 정도에서 시작하고요. 다음 달 18일에 본격 출시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PC, AI PC가 내년에 5천만 대 팔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요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파일럿 플러스 PC에도 탑재된다고 하는 오픈 AI의 음성형 생성 인공지능, 여기가 아무리 봐도 약간의 꼼수를 부리다가 좀 철회한 게 있습니다. 챗 GPT-4o의 인공지능 목소리, 이게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 담겨있는 2013년 영화 헐에서 그 인공지능의 목소리를 맡은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랑 너무 비슷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제기된 겁니다. 오픈AI는 결국 챗 GPT-4o의 음성 사용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스칼렛 요한슨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목소리가 굉장히 좀 섹시하기로 유명한 배우죠. 허스키하고 섹시한 목소리로 계속 이제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배우가, 제가 갑자기 그 극중 캐릭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유명한 배우죠. 호아킨 피닉스가 그야말로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남자의 모습을 굉장히 실감나게 연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서 인공지능 목소리를 맡은 그 섹시한 목소리, 이걸 일부러 따라서 챗 GPT-4의 음성을 심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사실 샘 올트먼이 챗 GPT-4o가 발표된 날 자신의 X, 옛 트위터 계정에 다른 말 하나도 올리지 않고 헐라고 영화 이름만 딱 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멋부리는 좀 트윗 계정을 올렸었는데요.
너무 특정인의 목소리와 의도를 갖고 비슷하게 만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잇따랐고요. 오픈 AI는 의도적 모방이 아니었다고 부인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 같아도 부인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목소리 수정하기로 하고 지금 음성 사용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핀비즈맵 잠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목소리 얘기를 너무 신나게 오랫동안 했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오늘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주에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중국산 고율 관세 조치에 테슬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대표 기업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테슬라의 보급 모델들에 들어가는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들이 미국 공장으로 올 때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따져도 대당 $1,000, 140만 원 정도의 가격 상승 효과가 대당 생길 수 있을 걸로 분석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해고 때문에 사내 분위기도 매우 좋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10%를 감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감원 규모가 20%가 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지금 테슬라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이메일로 해고 통보가 와 있는 나날들이라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직원들이 지금 분위기를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종목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판 가서 오늘의 문제적 종목 살펴보면요. 네, 오른쪽 상단에 늘 보여드리는데요. 오늘은 JP모건입니다. 4.5%나 급락했습니다. 195.358로 장을 마쳤습니다. JP모건은 간밤에 왜 이렇게 하락했느냐? 제이미 다이먼 CEO가 예상보다 일찍 은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하락세를 견인했습니다. 올해 68세인 다이먼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야말로 은퇴할 나이를 훌쩍 넘긴 했지만 여전히 월가의 황제, 월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앞으로 5년 안에 5년을 다 채우지 않고 은퇴할 수 있다고 투자자의 날 행사에 나와서 생각보다 빠른 은퇴를 시사했더니 투자자들이 불안을 느낀 겁니다. 예상보다 빠른 은퇴를 시사했을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자사주 매입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늘 부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JP모건의 주가가 비싼 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사주를 사들여서 주주 가치를 더 끌어올리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즉 자사의 지금 주가가 높은 편이라고 직접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은 투자자들로서는 아무래도 파는 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래도 낙관세가 강합니다. 설사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장기적 우상향이 나타날 거라는 의견은 대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입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함께 얼굴 보면서 가시겠습니다. 네, 이거 좀 젊었을 때 사진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입니다. 결국 항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 꾸준하게 유지해온 S&P 500 전망치 4,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S&P 500 5,300까지 와 있죠. 기록적인 급락세가 나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숫자입니다. 결국 백기투항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S&P 500 5,400 갈 거라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강력한 주당 순이익 성장을 예상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자기가 틀리긴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연착륙, 골디락스를 믿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계속해서 성장세 나타나면서 결국 내년 6월에 S&P 500 5,400 정도에 머무를 수 있겠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비관론자마저 돌아설 때 아무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때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일단 방금 보셨던 제이미 다이먼 CEO를 비롯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게 시장에 충격을 던질 수 있다. 또는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좀 더 큰 규모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연준 위원들은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로레타 베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요. 자기의 기본 전망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빨리 꺾이지 못할 거라는 뜻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꺾이기 어려운 이유로 거론되는 게 최근에 그중에 중요한 이유로 급부상하고 있는 게 바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입니다. 지금 그야말로 대표 금속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금, 은, 구리 가격 모두 기록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서 2,454달러까지 넘은 상태고요. 구리 역대 최고가 돌파했습니다. 1톤에 $10,000도 훌쩍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죠? 저 오늘 아침에 했던 방송인데 우리 PD가 굉장히 빠르게 땡겨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도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은은 사실 2011년, 12년에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기만큼의 가격은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1년 사이에는 지금 가장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 금속들, 특히 산업 생산에 두루 쓰이는 은과 구리의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 인플레가 자극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집중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락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네, 하락세는 크지 않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와 브렌트유 모두 0.3%가량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배럴당 $80 바로 밑에, 브렌트유도 $83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의 지정학적인 불안이 커졌는데요. 사고가 테러가 아닌 악천후 때문인 걸로 발표되면서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더 확산될 그런 문제는 아니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이 점이 유가 하락을 뒷받침한 걸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양측 지도부 모두의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마스 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내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는 같은 점이 없다. 미국은 이스라엘 안보위험에 맞서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면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는 이스라엘에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부를 하마스와 같은 전쟁 범죄자로 ICC가 규정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스라엘 편들기에 나섰습니다.